대통령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풀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즉각 해제했어요. 즉각. 이게 내란인가요? 안 했잖아요. 다섯 번째, 대한민국 정권의 수장인 통치자가 선포한 계엄령에 내란이라 할 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일까? 통치자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일까? 내란이 아니잖아요. 통치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권한. 더불어당에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장관들을 탄핵을 해놓고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국회의 권한을 왜 타치하냐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엄령은 뭐예요? 대통령의 통치권이에요. 권한이에요. 그걸 내란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네들 말에 맞춰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권의 수장이 정권을 탈취하려 했나요? 했나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내 정권을 탈취한다, 이게 말이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내가 내 정권을 탈취해서 무슨 황제가 돼요? 아니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비상계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국회는 열렸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모든 나쁜 자들을 체포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탄핵 직전에 탄핵 당하고 뭐라겠어요. 담화문에서 계엄령을 내렸을 때 내가 타치한 게 있냐. 내가 진짜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으면 뭐부터 장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언론부터 장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거 했냐? 안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를 그렇게 여러 개 열게 해줬겠냐? 아니라겠어요. 뭐라겠어요? 내가 진짜 계엄령을 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으면 언론부터 장악했을 거다. 그리고 국회부터 철통같이 지켰을 거다. 그리고 각 당을 다 군대로, 계엄군으로 막았을 것이다. 못 모이게.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고하려고. 그겁니다, 바로. 여덟 번째 뭐예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완전 해제까지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밤 10시 25분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일찍 잠드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10시에 자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잠을 깨워보니까 계엄령이 있었대. 과거형이잖아요. 몰랐어요. 다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 피해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계엄령이 있었대. 이게 내란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6시에 일어난 사람들은 계엄령이 있었는지도 몰라. 왜? 4시에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9번째로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죠. 언론 통제가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들이 이미 나가서 그냥 국회에서 엄청나게 막 촬영을 했죠. 실방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내란의 정의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고요. 1. 내란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벌이는 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피하게 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분쟁, 정부에 대항하는 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죠? 두 번째, 그럼 굳이 내란이라고 주장한다면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통치자인 윤석열 정부일까? 아니잖아요. 자기 정권을 자기가 탈취해? 아니잖아요. 해당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수장을 탄핵으로 이끌어 내리려는 극단적인 예산 삭감과 각 기관장들이 탄핵 남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행정부가 마비가 됐어요. 행정부가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야당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게 내란인 거예요. 그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았으니까. 세 번째 뭐예요? 이런 이 건 중에서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아마도 이거는 내란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거에 내란이라는 거를. 지금 얼마나 유치원생이 똑똑한데요. 제가 보육교사 교사라고 했잖아요. 보육교사 2급증을 갖고 있어요. 아동복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그 보육원에 가서 한 달 동안을 보육교사 실습을 한 사람이에요. 어린이들 직접 가르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유치원이나 보육 실습하러 가면 거기 이제 그 갓난 애기부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그러니까 6살이죠. 6살이 이제 6살이 지나면 7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런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른이야, 어른. 다 알아요. 그 정도 나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12월 달까지 1월 달이면 이제 2월 달이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2달 후면. 근데 간 애들이요 다 알아들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내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세상에 전하지 말라겠잖아. 아직은 비밀로 하라겠잖아요. 왜? 세상이 받아들이를 못하니까. 제자들도 아직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이 못 받아들이고 제자들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하시니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다 하였으나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20절까지는 뭐래요?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됐는데 21절부터 뭐래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큰 고난을 당한대요. 고난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대요. 핍박을 당한대요. 그들에게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 어디 무슨 때? 하늘나라로 갈 때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 이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거리로 다니며 산으로 다니며 들로 다니며 바다로 다니며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고 배운 것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줄 건데 너희들이 이제 행해야 된다. 왜? 나는 이제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왕국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뭐래요? 누구래요?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내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될 거다.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인에게 잡혀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것인데 뭐래요? 후반절에 셋째 날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건데, 그래서 땅에 묻힐 건데 3일 후면은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거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차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최고 회의인 사내들인 그 구성원들이 있는, 멤버들이 있는,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겠다는 거. 이제 죽으러 가겠다는 거. 이제 죽으러 가겠대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에게 붙잡혀서 죽겠다. 이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다니는 저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이제 끝났다. 저 거짓 대언자가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루시퍼의 졸개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죽고 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2절에서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붙잡고 못하겠대요? 꾸짖었대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방해하는 건가요?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가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입을 것 좀 주고, 우리가 우쭐하게 살게 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이 안 일어나게 제가 막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반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력이 부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의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런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 부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자고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70인의 제자, 100명이 넘는 제자,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자들이. 그러면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마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분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한 번 이상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2번, 3번, 4번 읽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100번도 더 읽었겠죠. 목회자니까, 신학 박사니까. 그렇게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행동이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사상에 찌들려서 잘못된 사상에 입각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국회에 동성애법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하게 아는데도 말 한마디 않잖아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한 설교도 않잖아요. 거리도 뛰쳐나오지도 않잖아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더불어당을 찍어주잖아요. 그들이 국회에 가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고 발의를 하잖아요. 더불어당이, 통진당이, 정의당이 발의를 하잖아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자들을 찍어주잖아요, 국회의원을. 동성애법을 발의하겠다는 시의원들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시의회에 보내고 국회에 보내서 교회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좌파들을 찍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맡겠습니다. 지금 22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좌파들을, 좌익들을 찍어서 국회로 보내는 거나 좌익 시의원들을 찍어서 시의회를 보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죽인다고 하는데, 교회를 없앤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걸로 인해서, 중공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는데, 북계에 간첩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는다는데, 못 막게 하는 더불어당에서 그거를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보안법이 북계에만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고 그 외에 중공에서 소련에서 간첩으로 와서 간첩질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을 찍어가고 국회를 찍어가고 미군 그 홈플러스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찍어가는데 배를 찍어가는 잠수함을 찍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찍는 걸 잡아서 간첩죄로 가둬야 처벌해야 되는데 더불어당에서 그걸 막잖아요. 못하게 통과를 못하게.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라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찍어줘.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좌파 좌익들은.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맡겠습니다. 죽지 마세요. 그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산해들인 구성원들에게, 그 멤버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으러 간다, 내가. 그렇지만 그 죽는 게 아니다. 3일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국회에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뭐래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네가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을 네가 더 좋아하는구나. 지금 그러잖아요.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떨어져라. 내 뒤로 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금방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고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너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게 하는 자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경제국, 응? 세계 속의 국방국, 외교국이 돼야 되는데 세계 속의 원전이 최고의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방해하는구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 길에 네가 앞장서는구나. 그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 시점에서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을 하는 그 기관에서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원전을 몇 개를 질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라는 걸 지난달에 했는데 더불어당에서 원전 짓는 거를 승낙을 못 해주겠다, 사인을 못 해주겠다 해갖고요. 2개인가 3개인가 짓는데 그거 올렸더니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요. 1개만 짓는다 해갖고 지금 1개만 짓는 것도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집단이, 더불어 집단이 이런 집단이라고요. 이 문재영이라는 작자가 지난 5년 동안 원전을 폐기시켜 갖고요. 어떻게 됐어요? 횡재 맞은 나라가 어떤 나라요? 북계는 나라도 아니죠.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집단이죠. 북계가 지금 문재영이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점거하기 전까지는 10개밖에 없었어요. 핵무기가. 근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5년 동안 80개가 넘어요. 80개가. 근데 핵무기를 뭐 포기한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원전을 파괴시키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중공이 횡재를 맞았어요. 중공이 세계에서 4위였었어요. 원전 그걸로. 근데 지금 2위로 꽝충 뛰어 올랐어요. 문재영이 폐기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뒤를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봐도 더불어당이라고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망치는 일에 앞장섰던 자란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야만이 부활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전 세계에 교회가 퍼질 텐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12제자가 100인 70인의 제자들이 막은 거야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이거나 그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사단아 물러갔다 해서 진짜 사단이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이놈아. 거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네 사부의 뜻을 모르냐? 정신 차려 이놈아. 이 말이에요 지금. 진짜 사단이라고 하는 게 책망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가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 인간적인 생각 좀 버려라 이놈아.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내가 주는 믿음, 그 신앙을 찾아라 좀. 정신을 차려 이놈아. 이거예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사부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왜 죽는 자를 하셨을까? 그 속에 있는 뜻을 좀 파악 좀 해봐 이놈아. 이거예요 지금. 고차원적인 거죠. 고차원적. 2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4절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시리라.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기업 기본법은 이명박 대통령 때 입법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빨갱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판교에 갔어요. 예. 판교에 가갖고 이제 IT 종사자들하고 이재명이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IT 종사자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 예.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경쟁하는 업체는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이제 사회적 기업을 옹호하면서 이게 옹호하면서 뭐 사회적 기업을 뭐 무슨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회적 기업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으니까 예, 이거 저는 기사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네. 이 공당의 대선 후보라는 자가 네.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해갖고 재판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 난리를 치면서 그 와중에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팩트체크를 좀 해보죠. 예, 먼저 자,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게 맞는지 봅시다. 네. 2007년 1월 3일 기사예요. 사회적 기업 정부가 키운다. 그래서 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이제 2007년 1월 3일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007년이면 어느 정부입니까, 예, 여러분?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 기본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재명이 그 기본법이라는 게 그런 법은 없어요. 예. 이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얘기해요. 저도 육성법을 알고 있는데 예, 저게 맞는 거죠? 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법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제 법조항을 찾아보면은 네. 부칙에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시행이 저렇게 박힐 정도면은 저게 논의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는 다 완전 1월 3일부터. 네. 그러니까 2007년 1월 3일에 공표됐으니까 2006년부터 다 진행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다 노무현 정부 때 다 예, 진행한 거잖아요. 2006년에 그 진행이 되고 2007년 1월 3일에 공표되고 그게 네. 7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 법이 입법되고 시행된 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1호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선정된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게. 아, 그렇게 했구나. 예,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게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데 법조항에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예. 이재명은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진짜. 이 법을 저기 보니까 저 위에 2012년 2월 1일에 일부 개정이 된 거예요. 예. 저거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개정을 했다고. 근데 저게 오히려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저렇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네. 이재명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이재명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예. 거짓말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재명 그동안 했던 예. 재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겁니다. 그 뽑겠다는 사람들이 더 이 좀 답답한데. 부분은 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게 좀, 이거 예. 좌파들의 온상입니다. 이름, 네이밍부터가 벌써 약간 좀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은 네.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 좌파들이 집권을 하잖아요. 예. 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네. 지자체 권력을 잡거나 이러면은 이 좌파 인사들을 네. 이제 걔들한테 철밥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더라고요. 먹고 살게 해주는 박원순은 게. 서울시가 대표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적 기업 하는 애들 보면 다 좌파 애들이에요. 걔들이 어떻게 그 요건을 맞췄는지 아무도 몰라요. 불투명하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 좌파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예. 사회적 기업한테 이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을 한번 좀 봅시다. 혜택 되게 많아요. 어떤 혜택인지. 네. 첫 번째, 사업자금 지원 혜택이 있어요. 예. 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R&D, 홍보, 마케팅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줘요. 네. 그리고 시설비도 지원해줘요. 부지 구입해 우리가 뭐 만들려고 부지 구입해야 되거든요. 예. 부지 구입비도 지원해주고 시설비 등도 지원해주고 저거 다 세금 아니에요? 또 융자해주거나 예. 또 국공유지도 또 임대해주고 지원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다 지원해줘요. 음. 이 사업주가 직원들 그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이요? 네, 4대 보험료 네. 이것도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혜택 봅시다. 다음 그림 판로 개척도 해줘요.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의 공공기관은 정부나 지자체는 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돼. 아유, 또 양곡법 같은 얘기 나오네, 이거 예,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관공서 상대로 사업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네. 관공서에 납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나라 장터에다 예, 그거 이제 되면은 사업 성공하는 거고 예. 못하면은 그래갖고 그거를 막 10년, 20년 막 하려고 노력하고 이래도 안 되는 요건 채우고. 데가 엄청 많은데 예. 여기는 우선적으로 이제 또 그거 위에도 이제 또 판로 개척을 국가에서 또 따로 해줘요. 예. 예, 민간 판로 개척도. 세 번째 봅시다. 많기도 많네. 월급도 다 정부가 줘요. 전문 인력 고용 지원이라고 있어갖고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부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직원 뽑아놓고 나 이거 일자리 창출해서 뽑았어. 그러면 거기 월급도 국가가 지급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지원. 심지어는 고용부가 펀드까지 만들어갖고 얘들의 자금까지 지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아니, 무슨 대학교에 뭐 창업센터에서 그냥 그거보다 더 심하죠. 차려놓기만 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데요. 더 심하죠. 예.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갖고 어. 현재 대한민국의 이 사회적 기업 숫자가 32,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된 인원이 25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25만 명은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25만 명의 가족까지 합하면은 100만 정도가 거의 100만 가까이가 예. 이렇게 그냥 얘들이 선거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결사적이겠죠. 결사적으로 고조직적으로 민주당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 100만 자산만 무려 1214조에 이른다. 1214조. 예. 이 사회적 기업의 자산.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한 20여 년간 계속 혈세를 누적을 시켜온 거네. 근데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좌파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좌파 운동하고 좌파 길거리 나가서 위사이사 뭐 데모하고 네. 이러는 애들이 네. 뒤로는 이런 식으로 다 챙겨갖고 자기들의 생계를 보장받는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거머리죠, 거머리. 와. 네? 국민 세금을 빨아먹는. 그 사회주의 세상에서 벌어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직들이 네.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조직들이 지금 어마수두룩하게 한 거예요. 사회주의적 기업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민주당 별동대죠. 아, 별도인데. 네, 민주당 별동대를 네. 민주당 지지 세력을 25만 명 선정해갖고 얘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그러네요. 생길 월급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25만 명이 그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부양가족까지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예. 그리고 얘들 입장에서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을 자꾸 앞줄이 끊기니까. 못 살게 굴고 자기들 없애려고 그러고 네. 이러니까 얘들은 필연적으로 뭐 연쇄살인마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도 얘들은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고 연쇄살인마 민주당을 찍을 애들입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자기들 밥줄이 걸려있는. 예.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렇죠. 안 하겠죠. 근데 얘들은 이렇게 민주당은 이렇게 자기들 조직을 늘려가는데 우파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우리 우파 시민들 나가서 그 불의한 거하고 길거리에서 대응하고 이럴 때 네. 본인 돈 내고 합니다. 맞아요. 네. 본인 돈 걷어갖고 네. 하고. 그렇게 자기 돈으로 하는데 그것마저도 또 국힘이나 우파 정치권에서 또 멸시를 받아요. 거리를 둬요. 예. 예?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예, 아쉬울 때나 찾아오고 네. 거리를 두고. 자, 좌파들을 이렇게 자기들 지지자들을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대명현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자꾸 열세에 몰리고 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 이게 저쪽은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우파, 국민의힘이나 우파가 좌파들 하는 이 나쁜 짓을 따라하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할 노력을 보여야죠.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사실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뭐 입법을 하나?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 하다못해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이제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써버리는 부분을 저지하고 막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도 없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개혁이라는 거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땅 짓고 햄치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데 성공 못할 기업이 없죠. 근데 더 웃긴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 중에 성공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나눠준 건 다 나눠서 지들 배불리는 데 사용하고 지들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어놓은 기업체 키울 생각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들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아니 그 잘 나가는 기업도 배당만 하라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는데 뭐 성장을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야.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야, 이거 큰일이네. 근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러한 어찌됐건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이재명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운 거죠. 만들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예. 아니 이거는 좀 고발로 가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예. 선거법 위반이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실에서만 아니요, 고발할 수 있는 일반 시민도 고발하고 누구도 할 수 있죠. 예, 예. 아니 뭐 이미 뭐 자유대한민국당이나 이런 데서 들어갔겠네요.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이거는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그 예. 지금 대법원장 저기 뭐 그러니까요. 특검하겠다고 나서고 이게 다 이 건으로 지금 이러는 건데. 네.